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권리보호센터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태성 서울시 의원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나아가 이들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권리보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감정노동은 고객이 무조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 안에 감정노동 보호팀이 신설됐는데 서울시가 이를 독립기구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개입하고 대응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로 하게 됐고, 그다음에 공공부문이 우리 서울시가 조례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전국에서. 그래서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보호에 대한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감정노동자들은 센터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라든가 우리 퀵서비스 기사라든가 이 사회에서 정말로 가장 힘들게 노동하는 우리 노동자들 위한 쉼터를 서울시에서 처음 만들었더니 각 광역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도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도 저는 서울시를 출발로 해서 이곳에선 무료로 심리 상담과 그리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무실에는 감정노동 전문가와 심리 상담가까지 상주해 있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서울시 의원들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권리 보호 차원을 떠나서 이제 권리가 좀 신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만드는 것보다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여기서 발전시켜 나가는 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는 우선 서울시가 지난 5월 배포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시 내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NPO 활동가들을 위한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가 도봉구 창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행정자치부위원장은 동부권 NPO 센터를 중심으로 건강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부권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가 동북구 창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NPO 단체와 활동가가 모이는 장이 됩니다. 다양한 활동가들이 모여 새로운 공익 의제를 발굴하며 센터에서는 실무 교육을 지원해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활동가도 양성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되고 또 모일 공간이 있어야 작당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뭔가 사업이 되는 법이거든요. 이런 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결국은 시민들이 스스로 그곳에서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 풀뿌리 단체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도봉, 강북, 노원, 중랑이 속해 있는 동부권에 마련된 지원센터. 이곳을 통해 지역 활동이 자치구 차원을 넘어 권역 차원으로 확대돼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치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저는 NPO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동부권에 만들어진 이 NPO 센터를 중심으로 건강한 민주주의가 폭넓게 자리매김되길 바라겠습니다. 활동가들은 센터의 지원을 통해 NPO 활동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단체를 만들 때 주소를 얹을 곳이 없는 거예요. NPO 지원센터 저희가 이렇게 커지면은 그 안에 주소 하나, 책상 하나만 놔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서울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 이전 서울시정과 서울교육행정에 관한 시민 의견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보사항은 서울시정과 서울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서울시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입니다.
제보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로 서울시의회 누리집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더욱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 신청 방법 및 세부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인증 절차와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인증 방법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이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와 환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수상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597개 전 초등학교에서 3, 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유형으로는 생존 수영, 떠서 나아가기 및 물속 보고 나아가기 등이 있으며 수영 교육 시간은 최대 6회 12차 시로 이 중 생존 수영 교육은 4차 시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은 2020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지만 서울 지역에서 학교 자체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38곳에 불과해 교육 대상이 확대될 경우 교육 인프라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교육감은 매년 수영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수영교육 시설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요즘 지하철 여자 화장실 곳곳에서 몰카 금지 경고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부끄럽게도 지난 8월 영국 BBC 방송이 한국의 몰카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도 나날이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의 몰카 확산 현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요? 네, 참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몰카 범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질타하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주문한 바 있는데요. 이에 지난 9월 김용석 서울시 의원은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 그중에서도 몰카 범죄는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행정기관에서는 임기응변식의 대책만 내놓곤 했습니다. 서울시 또한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 보안관을 운영해왔지만 50명의 인원으로는 공중화장실 1개당 2, 3개월에 한 번 점검이 겨우 가능했고요. 지난 2년간 불법 촬영 적발 성과는 0건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대처의 반복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공공화장실은 총 2만 500여 곳입니다. 이 숫자에는 행정기관, 산하기관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화장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서울시의 모든 공공화장실에 대해 서울시장의 실질적인 불법 촬영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서 불법 촬영 장비를 점검하기 위한 안심보안관도 두기로 했습니다. 민간 화장실의 경우에도 몰카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습니다. 민간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시에서 나가서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요. 민간 시설 자체 점검을 원할 경우 탐지기 등의 불법 촬영기기 점검 장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몰카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몰카 범죄만 해도 6,40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3년 4,800여 건이라는 통계에 비해 34%나 늘어난 셈인데요.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철도 역사, 또 승강장, 열차 내 몰카 발생 현황은 2014년 136건에서 2015년 164건으로 소폭 증가했고요. 2016년에는 363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는 543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적발된 몰카 범죄 건수만 48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촬영 범죄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수도 2014년 2,905명에서 지난해 5,437명으로 급증했고요. 등잔 밑이 더 어둡다고 했죠. 몰카 범죄 역시 아는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애인, 친구, 직장 동료 등 면식범에 의해 저질러진 몰카 범죄가 2014년 391명에서 지난해 939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최근 서울 시내 공공 화장실을 보면요. 불법 촬영기기 점검이 완료됐음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된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몰카 범죄가 재이슈가 된 후에 조금이나마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정부와 지자체가 대대적으로 몰카 범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기술과 유형도 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지난 9월 2일부터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화장실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만 500여 개소 공공 화장실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불법 촬영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화장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 미화원들을 투입해 청소할 때 없었던 구멍이 새롭게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 점검 결과를 매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공공화장실 관리 인력은 8,100여 명입니다. 한 명이 매일 2.5곳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셈이죠. 여기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급파되고 정밀 점검을 진행합니다. 화장실 내 흠집, 나사구멍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을 경우 여성안심보안관이나 자치구 점검 인력, 건물관리인 등을 통해서 곧바로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점검 기기를 배부해 월 1회 이상은 기계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몰카 점검 장비 50세트를 구비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을 활용해 장비를 500세트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안전을 당부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조례가 꼭 제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